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또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가 나스닥 주가 차트인데 200일선이 이 오렌지 색이거든요. 근데 최근 200일선을 탈한 적이 2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는데 2023년 하락장을 제외하거든요. 근데 최근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니 바로 또 200일선 밑으로 하락했는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최근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시장의 하락으로 제 기준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주가가 저렴해졌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LOC로 주문을 걸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스터디 클럽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공개를 해도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1월 초에 현금 비율을 많이 늘려놔서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한 70% 정도가 돼서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2시 정도인데 영상 촬영을 끝내고 제가 이제 살려고 했던 ETF 위주로 좀 분할 매수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자, 이번 주가 좀 중요하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부가 공식 발표가 4월 2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4일 금요일 날 실업률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주가 하락 이유는 크게 이 PC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소비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미달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PC 물가에 대해서도 에버코어에서는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는 이 성장 둔화에 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얘기하는 게 성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도 고물가 저성장이니까 성장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GDP 나우에서도 이 GDP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8로 굉장히 크게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번 주 관세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단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월가 IB들의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ING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지금 폭락이 낫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논리의 근거가 트럼프도 시장이 계속 흔들릴 경우에는 결국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하락이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를 완화시키는데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이제 여당인 공화당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고집하고 있는 이 정책 전환을 좀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는 투자자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4월 2일 이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관세 발표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균 상호 관세율을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설문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38%는 이 상호 관세율이 10%가 넘어가면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다. 15%가 넘어가면 큰 충격이 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지 않기를 좀 바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충격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관점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상승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하락장이니까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 라는 시나리오인데, 뭐 지난주를 포함해서 최근 한 2달 정도는 계속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한 이유도 컸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려는 심리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는데, 4월 2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이벤트가 딱 지나가면 오히려 반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4월 2일 전까지의 뭐 하락이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완화된 관세 또는 정책 유연성을 보여줄 경우에 다시 안도랠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 의견들도 굉장히 상반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지만 지금 경기 지표들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정,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고점 대비 15% 가까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악재 반영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하락장에서는 참고로 S&P 500이 고점 대비 27%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가 IB들의 다양한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어떤 금리 전망이나 공포와 탐욕 지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 탐욕 수준, 이쪽이 극단적 공포 수준.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포의 심리가 이제 높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보다 작을 때 매수해서 이 80, 그러니까 탐욕 단계가 넘어가면 매도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팔아라 이런 얘기도 워렌 버핏도 한 것처럼 이렇게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미만일 때 매수했다가 80 이상일 때 매도하는 어떤 그런 퀀트 투자 전략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미만일 때 매수했다가 80 이상일 때 매도하는 전략을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8.5%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S&P 500에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오히려 한 9.3%로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를 참고해서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낮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미만일 때 매수했다가 10이 넘어갔을 때 만약에 매도했다면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20으로 내려갈 때까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MDD라고 하죠. 최대 손실폭. MDD 같은 경우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 매수매도 전략이 한 20%,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20% 정도 됐고 단순히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은 MDD가 한 38% 정도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공포 장세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또 수익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재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자 제가 관리하는 밀착 종목들 관련 뉴스로 공유해드린 소식인데 골드만삭스가 지금과 같은 시장의 조정에서 이제 매수하면 좋은 유망주 5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공유해드렸었고 그리고 곧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2분기 진입을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스닥 100 종목들도 공유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AI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쪽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성장 테마에 속해 있다. 실질적인 미래 성장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의 주가 조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 시점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다뤘었던 이 사랍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급성 간 손상 사망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스터디클럽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월가 의견들을 제가 거의 데일리로 체크하면서 제 스터디클럽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이 사망 사례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락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70 정도죠. 지금 그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파트너 삼총사가 있는데 이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있어서 제가 공유해 드렸었어요. 제가 집중 관리하는 밀착 관리 종목은 버티브입니다. 버티브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 기사 보시면 유럽 쪽의 규제 이슈로 인해서 수주 지연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라는 또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들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TF 투자할 때 총 보수만 보면 안 됩니다. 총 보수는 기본적인 운영 비용일 뿐 실제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보수가 낮아도 매매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높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죠.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총
총 보수가 0.0068%이고 낮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로 동일 벤치마크 대비 실부담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ETF 투자 진짜 비용까지 따져보고 결정하세요.